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2023년 GDP 순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GDP 순위는 모든 나라의 관심거리죠. 그런데 올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GDP 순위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유독 GDP 순위 변동이 많은 해입니다. 이 표는 IMF가 10월에 예측한 순위인데요. 아직 올해가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예측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순위 변동이 많았냐. GDP가 가장 큰 나라 14개 국가 중에서 10개국의 순위 변동이 있었어요. 순위 변동 없었던 나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이태리 이 4개 나라 빼놓고 다 순위 변동을 했고 특히 독일과 일본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위가 서로 바뀌었어요. 3위였던 일본이 한 단계 내려앉았고요. 4위였던 독일이 일본 자리 3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 초에는 인도와 영국의 역시 자리 바뀜이 있었죠. 5위와 6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순위 올라갔고요. 반면에 캐나다, 러시아, 한국, 호주 순위 떨어졌습니다. 자, GDP 순위가 그대로인 나라라고 해서 올해 안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 마찰 때문에 순위 경쟁이 표면화됐죠. 미국과 중국 최근 GDP를 보면 미국이 2년 전에는 23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26.9조 달러입니다. 거의 27조죠.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2년 전에 17.7조 달러, 그런데 올해도 17.7조 달러입니다. 중국 GDP 성장 완전히 정체된 것처럼 보이죠. 2년 동안 전혀 늘지 못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완전히 밀린 건가 이 얘기를 우리가 1년 내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가 뒤바뀐 일본과 독일 이것도 상당히 뉴스가 됐었어요. 그런데 좀 헷갈립니다. 일본이 왜 독일보다 GDP 랭킹이 떨어졌을까? 올해 일본은 상당폭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역성장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위였던 일본이 GDP 규모에서 밀린 건가? 2021년에 4.9조 달러였던 일본 GDP가 분명히 그동안 성장했는데 어떻게 4.2조 달러로 쪼그라들 수가 있나? 그리고 독일은 3분기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GDP가 늘어날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다름 아니라 환율 대란 때문입니다. 각국 GDP는 그 나라 화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GDP 순위를 매길 때는 명목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로 환산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랐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나라들은 순위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작년과 올해 기준금리 계속 올리면서 강달러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기준금리를 오히려 약간씩 내렸죠.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GDP를 달러로 환산하면 중국 GDP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일본과 독일을 보면요. 일본은 초저금리 고수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엔달러 환율은 매년 9자릿수로 급등했습니다. 그 3년을 합산하면 거의 50% 급등했어요. 반면 독일의 경우는 유럽이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좀 늦게 시작한 바람에 초기에는 달러 환산 GDP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럽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덕에 환율이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독일의 GDP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최근에는 오히려 유로화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어요. 바로 이 요인 때문에 세계 GDP 순위 3위와 4위가 자리바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내내 논쟁거리였던 미국과 중국의 GDP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명목 환율, 시장 환율입니다. 이 환율로 보면 중국은 미국과의 GDP 경쟁에서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뒤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렇게 좁혀졌던 갭이 커지고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미국 못 쫓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GDP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예전에 추월했고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어요.
자, 구매력 기준, PPP 기준으로 GDP 산정하는 것은 아주 흔한 방법이죠. 그런데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산정하더라도 이걸 GDP로 쓰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1인당 GDP로 많이 씁니다. 인구수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 생활의 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아니라 전체 GDP는 쓸모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대국에서는 대부분 자기 나라 화폐를 쓰죠. 투자를 달러화로 하지 않습니다. 위안화로 투자를 하죠. 비즈니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투자, 인프라 투자, 국방 투자 전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씁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 GDP를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상 명목 GDP는 글로벌 무대에서 해당 국가가 갖는 영향력을 표시하는 데 유효하지만 그 나머지는 구매력 기준 GDP가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매력 기준 GDP에서 중국은 미국에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년은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의 본격적인 피봇이 일어나면 올해와 같은 환율 효과는 없을 거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일본이 결국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건 일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가 회복된다면 국가 경쟁력에서는 독일이 이기는 거겠죠. 하지만 GDP 순위에서는 일본이 이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위와 4위 자리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이 다시 디플레로 들어가면 초저금리 지속할 겁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엔달러 환율 떨어지고 엔화 가치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로 계산하는 GDP 순위에서 일본은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내년에 가능한 얘기고요. 만약 이런 상태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독일이 경제에서나 GDP 순위에서나 일본을 따라잡겠죠. 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환율은 일본 상황과 비슷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GDP 순위 반등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는 한국 경제 혁신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올해 요동쳤던 환율 효과, 이 때문에 GDP 순위가 바뀐 거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올해 이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